창업계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 쓸 때 이것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고 인격을 외쳐가면서 저희 영업사원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 영업사원이란 거는 사람입니다. 그냥 영업에서 가장 힘든 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약 취소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하고 소비자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한바탕 했습니다. 사유는 영업사원이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냐면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저희도 사람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자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사기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인터넷이라든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인테리어에 정말 악용된 사례들이 자꾸 부각이 돼서 저희들 또한 그렇게 보이는 시선이 정말 많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무서우니까요. 사기 맞을까봐요. 아니면 비싼 가격에 할까봐요. 일명 호구될까봐요. 저희는 모든 견적서를 다 공개를 해드리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창호 계약서를 정말 유지를 합니다. 어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약을 딸 때도 정말로 할인을 정말 많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드려도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이거 하나만 서비스로 하나 더 해달라고. 해드립니다. 주방창 하나만 더 넣어달랍니다. 근데 이거는 주방창 하나 정도는 저희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원가라도 좀 주셔야 됩니다. 저 작은 창 하나는데 무슨 원가가 들어가냐, 그냥 안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팍팍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산공장에서 제가 찍은 유튜브 편을 보시면은 아무리 작아도 똑같습니다. 창이라는 거는 유리 면적과 원자재가 좀 덜 들어갈 뿐이지 그에 들어가는 부자재라든지 시공이라든지, 특히나 주방창은 창이 원체 작아서 시공팀이 가장 공사하기 힘든 창이 주방창입니다. 거실같이 큰 창보다 오히려 힘든 게 바로 주방창입니다. 허리디스크 걸리죠. 온몸이 다 나갑니다. 정말로. 그냥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러이러한데 이것 좀 싸게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 조금 얼마나 한다고 왜 그거 추가 안 해주고 이렇게 야박하게 오냐고. 계약서 쓰는 사람이 왜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냐고. 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도 오케이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입구방에 있는 창까지도 서비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이렇게는 계약 못합니다. 그때 계약을 취소하신답니다. 오케이,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든지 계약서라는 거는 소비자와 저희와의 약속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기는 게 계약서지 않습니까? 지성인이라면은 정말로 한 집안의 부모님들이시고 가장이시잖아요. 지성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계약이 맞지. 어떤 거기서 자꾸 추가적인 악용의 사례들이 나오는 걸 저희한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거는 창업계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 쓸 때 이것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니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인신공격을 하고 인격을 외쳐가면서 저희 영업사원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돈을 좀 기분 좋게 써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기분 좋게 돈을 쓰시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사하고 웃는 모습으로 10년간 사후 처리까지 보증을 해드려야 맞는 거지, 왜 같은 돈을 쓰시더라도 그렇게 저희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상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대략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힘듭니다. 정말. 회사의 대표이자 영업 총괄부장이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할 정도면은 영업 직원들은 말도 못할 겁니다. 계약서대로만 가시게요. 계약서 쓸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다 해드릴 테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쓴 게 계약서면은 그대로만 좀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형태도 바뀔 수 있고 창문의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좀 하니까 좀 거기서 추가든지 마이너스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긴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물 하나 사면서 이것 좀 더 줘, 이것 좀 더 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아드님들, 따님들도 다 그렇게 사회생활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영업사원이란 거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점을 좀 명시해 주시고, 실장님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채창창 욕해도 좋습니다. 영업사원은 정말 힘이 되는 게 맞고 서로가 웃으면서 모든 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성이 좀 높아진 점은 죄송합니다만
이건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분들도 정말 힘들다는 반대 이면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청창호 영업총괄부장 박정민 부장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토요일이고 제가 유튜브를 주로 토요일날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공이 이날은 없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홀가분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어가지고 주로 토요일날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은 이제 영업이죠. 소비자와 저희와의 대척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이 있지만은 오늘은 좀 이렇게 저희가 영업을 하면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솔직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좀 포함이 된 부분인데,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골조의 수평이 정말 똑바르지 않습니다. 예전 벌써 30년 전에 이제 공사를 했던 그런 곳들이 이제 창호 시공을 다시 하는 경우인데, 골조가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8m, 9m가 되는 주택이 있다면은 골조의 높이가 다릅니다. 이장을 잘못해가지고 수평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창호에서는 당연히 그 수평을 잡으려고 고임제를 개가지고 창호를 올리는데, 소비자들은 이제 그걸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창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처럼 가냐, 창호를 골조에 맞춰서 똑바로 가게 되면은 창호의 수평이 틀어진다. 당연히 이게 맞다 설명을 드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수평대까지 띄워놓고 이거 보셔라, 이게 정확한 창호 수평이 맞다, 이게 이 시공 방식이 맞다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지치니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재시공을 해드릴까요? 재시공하면 서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돈으로 까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분명히 창호는 수평대로 가야 맞는 거지 골조대로 가는 게 아닌데,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생떼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깎죠. 이제 오해가 쌓입니다. 또 영업사원하고 사무실하고 고객하고 사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수금이 이렇게 계약 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가 쌓여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이제 또 저희가 정말 힘든 부분이 여름에 장마철, 겨울에 눈비가 많이 올 때, 새청창호 같은 경우는 시공이 거의 매달 플러스 45일에서 60일까지가 거의 풀로 차 있습니다. 장마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게 맞고,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 그리고 눈이 정말 펑펑 오는 날을 계약서 쓰는 한 달 전 시점, 2달 전 시점에서 그걸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일정을 우선은 평일 기준으로 해서 고객하고 상의해서 잡는데, 장마철 같을 때는 비가 막 일주일, 어쩔 때는 보름까지도 왔고, 2020년도 그때는 정말 기록적인 장마였습니다. 45일 연속 장마가 온 적도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저희가 장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못 들어가지만은 적당한 비 정도는 저희가 뚫고 들어가서 공사를 해드립니다. 그걸 좀 싫어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공사를 밀어 드리는데, 관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막 그 눈을 맞고도 위험하게 사다리까지 이용하면서 공사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공사가 이제 미뤄져요. 장마가 연속 7일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낀 공사들이 이제 연장이 되는데 그걸 끼워 넣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비가 많이 와서 공사 이렇게 딜레이가 됐으니 공사를 좀 연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면 절대 용납을 못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방금 비가 왔을 때 못 들어간 공사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 뒤에 후속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 이해를 못 해주신 분들 사이에서 이 공사량을 채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시공이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안 되니 외주 시공팀이라도 붙여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해드리겠다, 검증이 된 팀이 걱정 마시고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체팀 넣어달라. 그때 분명히 계약서 쓸 땐 자체로 시공을 한다고 해놓고 왜 말이 바뀌냐. 지금 얘기를 보면은 말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비가 온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를 못 들어간 집에 그러면은 자체 시공팀을 정 원하시면은 공사를 대략적으로 한 달 반, 2달 뒤에로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안 된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답니다. 솔직히 좀 영업사원들이 이때 되게 힘듭니다. 대처가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미룰 수도 없고 외주를 넣을 수도 없고 기존에 계약을 하신 분들을 연장을 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해주시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때 시공 일정 잡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힘듭니다. 공사가 많은 어떤 업체에서의 어떤 하나의 비애 같은 얘기인데 좀 많이 힘듭니다. 그때는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비가 오는 걸 예상할 수가 없었고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도 방법이 없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취소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비단 창호 영업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얘기들 같아요. 모든 영업들, 모든 어떻게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이렇게 정말 약속을 지켜야 맞지만은 천재지변에 의한 비가 천재지변은 아니지만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될 때는 서로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힘들죠 이제. 뭐 세창창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업체든 마찬가지인 얘기라서 이런 뒷얘기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럴 때마다 정말 저희도 많이 힘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비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은 그럼 저희가 계약금에서 50만 원을 깎아 드릴 테니 공사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그때서 오케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50은 적다 한 200 깎아 달라. 저희 마진이 200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특히 눈비에서 가장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죠. 이제 시공팀이 갑자기 다쳤다든지 유리가 갑자기 파손이 됐다든지 정말 변수가 투성인 곳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약속대로 들어가는 공사가 맞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공관리의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정말로 좀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서두에는 제가 엄청나게 이제 좀 화를 내면서 촬영을 했고 며칠 후가 지난 상황에서 다시 촬영을 할 때는 좀 차분하게 저희의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뭐 작은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소비자하고 얘기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개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뜻은 제가 제 일에 대한 소신이 있다는 뜻일 뿐이지 제가 지금 뭐 성공을 했으니까 거만해졌다 뭐 그러니까 난 할 말을 좀 해야겠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런 뜻 절대 없습니다. 정말 신념을 지키고 싶고 그 신념이 무너질 때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상대방이 저한테 자꾸 어떤 신념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굴하게 될 때가 신념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신념이 무너진다는 뜻은 제가 일을 정직하게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어떤 현장에서 일했으니 나는 다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제는 정도 주지 말고 그냥 무조건 사무적으로만 돼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가치관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례들이 계속 바탕이 되면은 그런 건데 다행히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운이 나고 아무리 안 좋았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좋았던 일들도 너무나 많으니 저도 다음 편에서는 세창창호 영업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창창호의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영업의 뒷모습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